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지자체를 통해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충남 시군별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가 12일 기준 충남에서 2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와 천수만권역 4개 시군이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천수만권역 종합발전 전략을 이슈피플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이어서 특히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산시청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입니다.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직원들도 전화를 받느라 분주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이번 주는 신용카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상품권이나 방문 접수는 다음 주부터 가능하십니다. 지난 11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 일부 지자체에선 별도로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서산에선 3천 건이 넘는 문의가 들어오는 등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본인이 받아야 될 금액과 사용처, 사용 기한 이런 것들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기에 약하신 어르신 분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당진시의 경우 선불카드로만 받을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둘 다 가능하며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과 청양군은 선불카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따로 받지 않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예산군의 경우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은 26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각각 가능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외출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오늘 18일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방문 직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오는 8월 31일까지 충남도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선 제한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각 시군 내에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방문자가 12일 기준 충남도 내 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거나 주변에 다녀간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직접 방문했던 사람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 기간 이태원 6개 클럽과 강남 수면방 등을 다녀왔을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인 접촉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산에서 최근 이태원을 다녀온 원어민 교사와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출됐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서산의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4명이 지난 30일과 2일 이태원에 있는 식당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들과 접촉한 11명의 명단이 직장명과 함께 SNS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명단에는 서산의 한 학원 강사도 포함돼 학원 측이 교육청에 항의하자 교육청은 해당 SNS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이들 4명 중 2명은 음성으로 나와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나머지는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남에서도 감축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비교했더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이 밀집된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 일수가 9일 줄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충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높은 편이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습니다. 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보다 40%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년 전보다 27% 낮아졌는데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22,000톤가량 감축한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습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보다는 배출량을 19.5% 줄였는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감축 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절관리제 말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준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이 적었던 전반기 12월과 1월에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가 더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후반기의 경우 계절관리제보다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강수량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했고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코로나19, 따뜻했던 겨울 등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번에 시행하지 못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황금 연휴 기간 충남교육청 소속 원어민 강사 22명이 이태원 클럽 주변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학을 앞둔 지역 교육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본부 취재 결과 충남 원어민 강사 약 300여 명 중 이태원 클럽이나 주변 업소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된 강사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5명은 현재 코로나 검사 대기 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육당국에 의해 2주 자율격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주변 카페나 식당 등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원어민 강사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강사들이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등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원어민 교사 모두에 대한 강화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옵니다. 개학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대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교내 원어민 강사가 이태원 등 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는 문의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천수만은 충남 지역 해양 산업의 중심축이죠. 이 천수만이 가진 해양과 관광 자원을 살리기 위해 충남도 내 4개 시군이 손에 맞잡았습니다.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서윤석 충남도 개발정책팀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천수만 권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천수만 권역은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과 충남의 주요 섬들이 집중 분포하여 천혜의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서 국내 갯벌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합니다. 그리고 서해 갯벌의 중심에 바로 천수만 지역이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을 갖춘 천수만은 어류의 최적의 산란지이자 철새들의 낙원으로서 해양 생태와 환경 체험이 중요한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로림만과 함께 국민적 해양 안전과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천수만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천수만 권역인데 충남도 4개 시군이 최근 천수만 권역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천수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 환경과 해양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관계를 담은 천수만권역 종합발전 전략을 약 2년에 걸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종합발전 전략은 도와 4개 시군 그리고 주민과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주민 참여형 계획으로 수립을 했고 각계 전문가와 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자연 환경과 해양 생태, 농업, 산업 경제와 문화 관광 등 종합적이고 특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바다와 함께 지역을 선도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천수만권역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4개 부분, 12개 전략, 67개의 전략 사업과 11개의 선도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5월 7일 서산 버드랜드에서 충청남도와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은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천수만권역의 종합발전 전략을 도와 4개 시군이 공동 협력하여 실천하고 이를 위해서 4개 시군이 추진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협약 체결로서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 보령 태안 해저 터널과 국도 77호선 건설 등 연계 교통망 확보로 천수만권역의 잠재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지혜롭게 살리고 또 천수만권역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서 천수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 전략 수립에 이어서 이번 천수만권역 추진협의체 협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수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계획은 2040년 목표의 장기 발전 전략입니다. 우선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여러 전략 사업들을 통해서 자연환경, 정주환경,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앞으로 4개 시군의 추진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향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발전 정책 협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도 해주시죠. 네, 천수만 지역은 서해안과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종합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간 이해 관계를 떠나서 공동 협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천수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피플 지금까지 서윤석 충남도 개발정책팀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을 일주일씩 추가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미뤄졌습니다. 고2와 중3,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각각 연기됐습니다. 중1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6월 8일 마지막으로 등교합니다. 교육부는 일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했지만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역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 대상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기업과 영업장의 경우 방역 관리자를 따로 지정해 소독을 진행합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30초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서산시 모든 공직자가 한 번 이상 일손 돕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감자와 양파, 마늘 수확 작업에 투입되며 시는 필요 인력을 중개해주는 농작업 지원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마을 영농단을 올해 19곳으로 늘려 확대 운영합니다. 마을 영농단은 영세농이나 고령 농가에게 안전한 영농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8개 마을에서 올해 11개 마을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마을 영농단에는 농약 살포기와 고구마 작업기 등 39종류의 농기계 구입비 2억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예산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제방식이 열렸습니다. 기념탑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내포 동학운동 최대 집결지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군은 기념탑 건립과 함께 진입로 정비와 공원 조경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7도, 서산 8도, 당진, 홍성, 예산은 9도, 태안 1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산과 태안 20도, 당진, 홍성, 예산과 청양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빨래하기에는 좋지만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어 차는 내부만 정돈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강합니다. 선크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소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비가 내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